한국에 가면 치료비에다 생활비가 다 공짜? 이래갖고 한 1,000만 명쯤 몰려들어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천국에다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기금은 우리가 모아놓은 돈은 그냥 일거에 거덜나겠죠. 네, 지금 들으신 거는요. 이 전직 신문 기자가 운영 중인 유튜브 방송 내용 일부였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국인을 우리가 생활비까지 줘가면서 치료를 한다. 뭐 이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요일에 마련하는 다시 스트레이트. 오늘은 스트레이트 진행자죠. 조승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방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틈타서 이른바 혼란과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들을 다룬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유튜브 방송 내용 잠깐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혐오를 부추기는 게 비단 유튜브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요새 네. 뭐 유튜브 보기도 겁나고 신문 보기도 겁나고 겁나요. 맞아요. 네. 방송 보기도 겁납니다. 진짜 하도 가짜 뉴스도 많고 이러니까요. 네. 근데 방금 들으신 거가 이제 전형적인 그 어떤 좀 왜곡 과장 보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보도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공짜 치료 받으려고 한국으로 죄다 몰려들어가지고 음,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거덜날 거다. 네. 우리나라 망한다. 지금 막 이런 거죠. 프레임이죠. 네. 네네. 중국인 몰려오면 우리 망한다. 뭐 약간 그런 프레임인데 이게 유튜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뭐 지상파 방송에서도 네. 한번 이런 보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뭐 음, 중국에서 뭐 한국 가서 치료 받으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하면서 뭐 중국 거주 한국인이죠. 그 인터뷰까지 내보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이제 거기도 나오지만 이런 소문이 돈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소문을 또 기사로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사실 소문은 소문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사까지. 카더라죠. 그러니까 흔히 네. 얘기하는 카더라인데 이런 소문이 돈다는 얘기를 이렇게 그냥 카더라로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니까 당시에 이제 민원연에서 이제 이게 중국 혐오 조장 기사라고 비판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그래서 곧바로 이제 인터넷에 내리고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논란이 된 게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확진 판정 받은 그 중국인 그 환자가 무상 진료를 받고 퇴원을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나온 논리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 봐가지고 뭐 중국인이라서 이게 다 바이러스 걸렸는데 전부 돈도 안 받고 치료해 준 거 아니냐. 무상으로 해준 네, 것이다. 해준 거다. 이렇게 네네. 뭐 나온 건데 사실은 이건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비는 국고 부담이 원칙이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네. 심지어 이거는 WHO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잠시 방문한 외국인한테는 비용 청구를 아예 못하도록 WHO가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 오히려. 나라 사람들한테도 위험하고 또 이 사람이 뭐 한국에 있다가 또 어디 뭐 일본으로 건너가면 국제적으로 더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니까 이걸 네. 막으려고 하는 일종의 말하면 국제 규범이에요. 네네. 이게 무슨 중국인이어서 꼭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죠. 메르스 사태 때 국내에서 감염이 돼서 중국에 간 분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 그분 네. 치료비 중국 정부가 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네네. 이건 국제 규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갖고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이제 안 된다는 거고 한번 이제 그때 그 한 신문에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 가지고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그 자료 받아온 거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받은 것도 또 문제가 됐었죠. 이때 당시에 뭐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에게 지출한 병원비 부담금을 보니까 중국인이 5,184억 원으로 뭐 단연 압도적인 일이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거 신문 기사만 보면 야 이거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막 피땀 흘려서 낸 건강보험 기금 네. 이거 다 축내는구나. 야 이런 막 이렇게 흥분했는데 내용을 또 찬찬히 따져보면 저희 스트레이트가 어제 더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만 중국계 외국인이 76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네. 전체 외국인 비율의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히 많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1인당 또 나간 돈을 따져보니까 네. 다른 뭐 중국인이나 타이완 외국인 좀 미국에서 온 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중국인이어서 뭐 더 많이 많이 기금을 가져간 네. 것도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네. 외국인이 낸 그 지난 5년간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을 살펴봤더니 네.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많고 치료비로 나간 돈은 적어서 오히려 1조 1,000억 원이나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가 났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은 얘기를 안 하고
막연히 뭐 중국 뭐 이게 뭐 눈치 보기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버리니까 전체에서 어떤 비율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뭐 수백억 원 하면은 그 어떤 특정한 절대수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지출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네. 있는 거죠. 네. 그걸 노린 걸 수도 있겠죠, 분명히.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였죠. 우한 교민 천안에 격리한다라는 기사와 헤럴드 경제 대림동 차이나타운 르포 기사, 이것도 문제가 컸었죠.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이 쓴 우한 탈출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의 뭐 문제점 여러 번 지적했지만 유독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경쟁적으로 많이 붙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독이 이제 뭐 이런 사태에 이제 장사가 되니까 네.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간다면 다른 기사도 뭐 다 그렇습니다만 이 우한 교민 천안에 격리한다 요 기사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좀 더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이 해당 기자도 이거는 전혀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런 비판을. 네네. 그리고 그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저희 제작진한테도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고 네. 오늘도 어디 뭐 보니까 미디어지를 통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좀 중요한 문제라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과정을 좀 전체 과정을 좀 보면 이게 이제 28일이었는데 28일 오전에 단독으로 천안에 격리한다 이렇게 나갔어요. 네네. 이게 제가 기사 가져와 봤는데 네, 이게 당시 보면 기사를. 보이시죠 이게 네네. 격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인용을 달긴 했지만 그런데 기사는 뭐냐면 거기에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기사 내용은 검토라고 해놓고 네. 제목은 격리한다 딱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둘은 전혀 단정적으로. 다른 얘기죠. 네. 전혀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 문제도 있는데다가 네. 저는 사실 이 보도보다 더 나쁜 보도는 그날 오후에 쓴 중앙일보가 다시 올린 이 기사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단독으로 마치 지금 검토 중인 사안을 기사에도 검토 중이라 해놓은 거를 제목에는 격리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를 해놓고 그리고 오후에는 오후 들어서는 우리가 무슨 죄냐 인구 65만 도심의 우한 교민 수용 무슨 죄냐 불안한 천안 네.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이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기사가 더 문제가 있다. 그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불안감을 더 부추겨 놓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단독이라면서 주민 반발 때문에 변경이 됐다. 아산 진천으로 변경된 이유가 주민 반발이었다는 걸 또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네. 그리고 나서 또 29일 오후에 또 기사를 쓰죠. 정부가 변심해서 갈등을 키웠다. 그래서 지금 정부 탓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기사가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후속 조치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 보도 과정들을 되짚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태도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MBC가 만약 보도를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과정을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걸렸어요. 연합뉴스, 뉴스 통신사죠.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로 입국해서 격리 중인 교민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당사자라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외계인도 아니고 이렇게 타자화시켜서.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사진이나 기사를 쓰면은 언론사에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국민들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건지 저는 이 부분도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인 문제라서 네. 지금 21세기에 이런 보도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명백한 도찰입니다. 그냥. 도찰입니까? 이건 그냥 네. 도찰이고 네. 이런 보도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사례들은 다 묶어서 그 언론학 교과서에 실어야 됩니다. 교과서에 실고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신문 방송 배우는 학생들부터 이런 보도는 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사례를 남겨놔야 돼요. 네. 제가 앞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교훈이라도 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이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대상자 중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스트레이트도 포함되고 이 네.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써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월호 메르스 이번
바이러스 문제까지 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언론사들이나 뭐 일부 유튜버들이 혐오를 조장하는 이런 기사를 쓰면 이걸 정치권이 다시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는 이게 약간 좀 매뉴얼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제 유튜브나? 언론은 특정 집단의 어떤 이해 관계에 따라서 감염병 기사조차도 네네. 다르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5년 6월 1일 날 조선일보가 쓴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 2015년. 네, 메르스 사태 때입니다. 이때. 네. 기사가 이런 기사예요. 메르스 3차 감염 대규모 발병 사례가 없다. 지역 사회 확산 가능성 낮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네. 바로 그 다음 날 네. 3차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2주 뒤에 4차 감염까지 나와서 뭐 그 뒤엔 아시잖아요. 네네.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중동이 발원지인데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2위였던가 3위였던가 해서 네. 아주 굉장히 많았죠. 전무후무한 방역 실패의 어떤 사례가 됐었던 네. 거거든요. 당시에 조선일보가 막 확산이 되니까 6월 10일 사설에다가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정부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 일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라면서 메르스를 지금과 같은 괴물로 키워온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의료기관, 일반 시민에 네. 이르기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조했다고 해도 과언이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제 모범적인 기사였네요. 네. 이때 메르스 때는 이렇게 보도했던 분들이 네. 이번에는 정반대 논조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논조가 근데, 많이 바뀌었죠.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부가 이번에 뭐 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전문가들 의견은 제가 전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 의견은 최악이었던 메르스 때보다는 낫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 허점이 많았다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고 방역망도 뚫렸고 이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그 선이 있는 건데 그 선을 넘어간 보도들이 너무 많았고 그거를 또 정치권이 확대적으로 재생산했죠. 네. 그게 하나가 이제 뭐 친중 색깔론이죠, 일종의. 그래서 뭐 우한 폐렴 계속 쓰는 부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우한 폐렴을 고집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정당이라는 게 언제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계속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을 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걸까요? 이 정부에 대한 이 비판일까요? 우한 폐렴도 네. 제가 참 이거 좀 맞아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이게 네. 정부에서 결정한 게 이게 사실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고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명칭을. 메르스 이후에 지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나 지역 이름 같은 거 넣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쉽게 말하면 이거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네. 과도한 혐오 조장하지 말라고 국제 표준입니다. 이게.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우기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져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진행을 맡고 있는 조승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